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몸은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마음은 자꾸 뒤로 물러나는 느낌. 하루가 길어졌는데도 할 일은 줄어든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순간이 늘어납니다. 예전에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이런 생각을 할 틈조차 없었는데 어느 나이가 되니 조용한 불안이 마음 한쪽에서 계속 말을 걸어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남은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들은 소리 없이 반복되며 밤에 더 선명해집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겪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 없이 살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막막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나거나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으로 멀어지고 사회는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갑니다. 이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보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아직도 활기찬데 나는 왜 지쳐 있을까? 이런 비교는 마음을 더 조급하게 만들고 불안은 점점 커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밖을 향해 달려가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나이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역할과 성과로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직장인으로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 역할들이 예전만큼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마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쓸모없어지는 건 아닐까,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이 불안의 밑바탕에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해온 위치, 관계, 익숙함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첫 번째 진리는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습니다. 젊음도 건강도 관계도 사회적 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중년의 불안은 그래서 더 조용하고 깊습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이 시기의 불안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갈라지는 마음에서 옵니다. 이미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걱정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때 사람은 자꾸 생각을 반복합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지금이라도 뭔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반복적인 생각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들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 불안은 드러납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기쁘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함께 옵니다. 예전처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 허전해지고 괜히 조언을 하거나 간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사랑보다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자리가 사라질까봐, 나를 잊을까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보지 못하면 관계는 점점 어긋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불안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허전함을 느끼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알아차림, 즉 첫 단계의 마음챙김이라고 합니다. 바꾸려 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금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지켜보는 것입니다. 중년은 끝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하지만 이 전환은 저절로 부드럽게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못하면 변화는 위기가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변화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 시기는 오히려 깊어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은 잘못된 신호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라는 초대일지도 모릅니다. 이 초대를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마주하는 것, 그것이 이 시기를 통과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익숙한 일상이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의 모양이 달라지고 사회에서의 위치도 서서히 옮겨집니다. 이 변화 앞에서 마음이 가장 힘들어하는 이유는 변화 자체보다도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특별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는 진실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가 자라고 부모가 늙어가는 것처럼 모든 것은 흐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 한편으로는 나만은 예외이길 바라는 생각을 품습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아직은 그대로일 거야 하는 기대가 생기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불안과 분노가 함께 올라옵니다. 중년 이후에 느끼는 허탈감도 이 무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편해지지 않는 걸까? 이제 좀 쉬어도 될 나이인데 왜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걸까? 이는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삶의 국면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끝나고 내려오거나 옆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이전의 속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 간극이 괴로움을 만듭니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 때 이 무상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결정에 필요했던 사람이 이제는 연락이 줄어들고 요청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쓸모없어진 건 아닐까? 이제 나를 찾는 사람은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역할이 줄어든 것이 존재의 가치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삶의 형태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무상은 반복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손을 떠나고 부부 사이의 대화도 예전과 달라집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색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으려 합니다. 예전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무상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거스르려 할수록 마음만 더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깨닫는 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무상을 인정할 때 삶은 가벼워집니다. 변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지금 이 순간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중년의 삶은 더 이상 확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대신 깊이와 밀도를 키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변화 속에서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잃었는지에만 집중하지 말고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는 줄었을지 몰라도 판단의 깊이는 생겼고 사람을 이해하는 폭은 넓어졌습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 나이가 되어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 또한 무상의 한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 간단한 실천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이 짧아져도 괜찮고 생각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그저 변화하는 숨의 리듬을 따라가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있다. 나도 그 흐름 안에 있다. 이 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바뀌는 것을 바뀌는 대로 두고 사라지는 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이 쌓일수록 중년의 불안은 서서히 다른 얼굴로 변합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대신 조용한 이해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다음 삶의 장면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 생각은 더 자주 더 깊게 반복됩니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냈는데도 밤이 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문득 떠오르는 얼굴, 비교하게 되는 장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기억들이 연달아 떠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특별히 큰 불행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비교와 기대가 있습니다. 중년의 비교는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놓고 부러워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의 삶과 나란히 놓아봅니다. 자녀가 잘 풀린 사람, 노후가 안정된 사람, 여전히 활기차 보이는 사람을 떠올리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끝은 대부분 스스로를 낮추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나는 왜 이 정도일까? 더 잘할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따라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마음이 바깥 기준에 매여 있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기준이 내 안에 있지 않고 남의 삶과 시선에 놓여 있을 때 마음은 결코 편안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낫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곧 더 위의 사람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는 잠깐의 위안은 줄 수 있어도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기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살면 그에 맞는 보상이 올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고 가족 관계도 안정될 줄 알았고 경제적인 걱정도 줄어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 간극에서 실망이 생기고 실망은 곧 고통으로 바뀝니다. 이 고통은 상황보다도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기대는 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배우자가 예전처럼 나를 이해해 주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각자는 각자의 삶과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대의 작은 변화에도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기대한 만큼 되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닙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과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이 부딪힐 때 생기는 긴장 상태입니다. 비교와 기대는 이 긴장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고통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상황을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은 마음이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연습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반복될 때 그 생각을 따라가며 결론을 내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교가 떠오르면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멈춥니다. 기대가 깨질 때 실망하기 전에 내가 기대하고 있었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섭니다. 이 짧은 멈춤이 쌓이면 생각의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를 더 편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괴롭게 만드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자동으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비교와 기대는 습관처럼 굳어져 있지만은 알아차림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중년의 삶은 더 이상 남의 삶을 따라가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각자의 속도와 방향이 분명해지는 시기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과도한 기대를 줄일 때 마음은 비로소 자기 자리를 찾습니다.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무게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가벼워진 마음 위에서 다음 선택은 훨씬 분명해집니다. 중년에 이르러 마음이 가장 힘들어지는 순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가족이 있고 집이 있고 큰 문제 없이 하루가 흘러가지만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과 피로가 쌓여갑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경우 집착이라는 한 단어로 모아집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이미 변한 것을 예전 모습으로 붙잡아 두려는 마음이 서서히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욕심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랑, 책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마음도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가족에 대한 집착이 강해지기 쉽습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향을 제시하려 하고 결정에 관여하려 합니다. 겉으로는 걱정이고 사랑이지만 그 안에는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불안이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이 집착은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숨막히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함을 키웁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왜 예전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역할이 이미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돌보는 위치에서 지켜보는 위치로 옮겨갔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예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배우자 관계에서도 집착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함께 보낸 시간이 길수록 서로에게 기대는 커지고 동시에 실망도 커집니다. 예전처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마음은 상대를 바꾸려 합니다. 말투를 지적하고 행동을 고치려 하고 반응이 없으면 마음속으로 서운함을 쌓아둡니다. 하지만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은 대부분 나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경직됩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의 반대말로 무관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관계를 끊거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관계일수록 역할과 기대가 단단히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집착은 과거에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을 붙잡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현재의 삶은 흐르지 못합니다. 후회는 배우는 데서 멈춰야지 스스로를 괴롭히는 데까지 가면 집착이 됩니다. 과거의 나를 심판하는 마음 역시 놓아야 할 집착 중 하나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실천은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조언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내가 불안해서 하는 말인가? 배우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호흡을 고르고 그 불편함을 느껴봅니다. 바로 고치려 하지 않고 느끼는 것으로 멈추는 것입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이미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만큼 관계는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신뢰는 자라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쥐고 있을수록 무거워지는 것을 알아보고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중년은 모든 것을 움켜쥐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씩 손을 풀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집착이 풀릴 때 마음의 여유가 돌아옵니다. 그 여유 속에서 관계는 다시 부드러워지고 나 자신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중년 이후의 삶에서 반드시 배워야 할 내려놓음의 첫걸음입니다. 중년에 접어들수록 돈에 대한 생각은 더 무거워집니다. 젊을 때는 벌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고 시간이 있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이 돈으로 얼마나 오래 살아야 할지, 혹시 큰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지 같은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숫자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돈 자체보다도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불확실한 앞날을 돈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마음, 준비만 잘하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불안을 키웁니다. 하지만 미래는 누구에게나 불확실하고 돈은 그 불확실성을 완전히 없애주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집착의 한 형태로 봅니다. 돈이 목적이 되는 순간 마음은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충분함의 기준이 외부에 있을 때 기준은 계속 올라갑니다. 더 있어야 안심할 것 같고 조금만 줄어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불안이 커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돈에 대한 불안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에게 혹시라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동시에 나중에 기대지 않으려면 더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배우자와는 지출 문제로 사소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돈을 쓰는 기준이 다를 때 그 차이는 곧 마음의 안전에 대한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때 대화가 줄어들면 각자의 불안은 더 커집니다. 중년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산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도구이지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돈으로 모든 위험을 막으려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현실적인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과도한 불안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걱정하는 이 불안은 실제 상황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머릿속에서 만든 미래에서 온 것인가? 이 질문은 돈에 대한 생각을 현재로 되돌려 놓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당장 문제가 없다면 불안의 상당 부분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앞당겨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만 돈에 대한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그 외의 시간에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봅니다. 이 연습은 불안을 없애기보다 불안에 끌려다니지 않게 도와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무책임함이 아닙니다. 준비할 것은 준비하되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 움켜쥐지 않는 태도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돈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돈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돈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어떤 거리를 두느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삶의 중심에서 도구의 자리로 돌려놓을 때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 더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중년에 들어서면서 느끼는 외로움은 젊을 때의 외로움과 다릅니다.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지만 마음은 점점 혼자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전화 통화도 하지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은 점점 줄어듭니다. 괜히 말하면 걱정을 끼칠 것 같고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아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침묵은 어느 순간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눌러옵니다. 많은 중년들이 이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족이 있고 사회적 관계도 있는데 외롭다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사람의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연결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마음은 깊은 고립을 경험합니다. 특히 역할 중심으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역할이 약해질수록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 커집니다.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은 더욱 복잡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삶에 바쁘고 배우자도 각자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지 않게 되면서 마음속에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애쓰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운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쌓아두거나 반대로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외로움의 근원을 집착과 기대에서 찾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내가 필요로 되는 존재로 남고 싶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워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할수록 기대는 커지고 실망도 반복됩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사실 자신과의 거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지면 마음은 곧바로 불안과 공허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사람을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요는 고립이 아닙니다.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혼자 있는 순간에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고 잠시 침묵 속에 머물러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지나면 그동안 외면해왔던 감정들이 드러납니다. 외로움, 서운함, 두려움이 차례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끼는 자신을 약하다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런 감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외롭구나. 그래서 마음이 아프구나. 이 한마디의 인정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간단한 실천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짧은 시간을 정해 혼자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그 시간 동안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관찰합니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호흡과 함께 느껴봅니다. 외로움도 하나의 감정일 뿐 나 자신 전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중년의 외로움은 잘못된 신호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알림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자신과 다시 연결될 기회로 삼을 때 외로움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을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외로움과 함께 머무를 수 있게 될 때 마음은 비로소 깊은 안정에 가까워집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마음은 자주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물다가도 곧바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걱정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 현재는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치고 이유 없는 불안이 따라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현재로 돌려놓는 연습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정념, 즉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부릅니다. 정념은 특별한 수행이 아닙니다. 생각을 없애거나 마음을 비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태도입니다.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몸이 의자에 닿아 있다는 감각, 지금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를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붙잡아주는 립이 됩니다. 중년의 삶에서는 이 틈이 특히 중요합니다. 변화가 많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휩쓸리면 현재의 삶은 공백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정념은 그 사실을 몸으로 다시 느끼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은 오랫동안 흘러다니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념은 한 번에 자라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마음이 딴 데로 가 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정념은 시작된 것입니다. 일상에서 정념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반복되는 행동에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아침에 세수를 할 때 물의 온도와 손의 움직임을 느껴봅니다. 식사를 할 때 씹는 감각과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봅니다. 걷는 동안 발이 바닥에 닿는 감각을 따라가 봅니다. 이렇게 감각에 머무는 순간 생각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중년의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들은 대부분 통제하려는 데서 생깁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는 생각,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계획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정념은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사실을 바꾸려 애쓰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은 저항을 멈추고 조금씩 풀어집니다. 짧은 호흡 명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나가는 것을 느껴봅니다. 숨을 조절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갑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실패했다고 느끼지 말고 다시 숨으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옴의 반복이 마음의 근육을 키웁니다. 정념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념은 불안과의 관계를 바꿉니다. 불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대신 불안을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만큼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모든 것을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념은 삶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과 함께 머무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익힐수록 하루는 더 또렷해지고 작은 순간들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 머무는 힘이 자랄 때 중년의 삶은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중년의 삶에서 변화를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은 종종 큰 결심부터 떠올립니다. 생활을 완전히 바꾸거나 오래된 습관을 한 번에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변화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마음과 몸은 갑작스러운 전환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삶을 바꾸는 힘은 크고 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특히 이 원리가 잘 맞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실천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더 바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마음이 자동으로 흘러가던 방향에서 잠시 멈추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멈춤이 쌓이면 생각의 속도가 느려지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꾸준히 부담 없이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실천은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따로 많이 낼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직후, 낮에 잠시 쉬는 순간, 밤에 잠들기 전중 한두 번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그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껴봅니다. 숨이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가슴이나 배가 움직이는 느낌을 따라갑니다. 호흡을 깊게 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둡니다. 생각이 올라오면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생각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린 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 단순한 반복은 마음을 현재로 불러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천은 하루에 한 번 행동을 늦추는 연습입니다. 중년의 삶은 생각보다 급하게 흘러갑니다.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서두릅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행동 하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차를 마실 때 컵을 잡는 감각을 느끼고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봅니다. 계단을 오를 때 발의 움직임을 느끼며 올라갑니다. 말할 때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고 말해봅니다. 이 작은 지연은 마음의 자동 반응을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실천은 통제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 연습은 중요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의 행동이 마음에 걸릴 때 바로 말하거나 고치려 들지 않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말로 지금 개입해야 할 문제일까? 많은 경우 개입하지 않아도 상황은 흘러갑니다. 이 연습은 무관심이 아니라 신뢰를 키우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려는 마음이 조금 내려올 때 관계는 숨을 쉴 공간을 얻습니다. 네 번째 실천은 비교를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비교는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즉각 반응합니다. 이때 비교를 멈추려 애쓰기보다 비교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는 데 집중합니다.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호흡이나 몸의 감각으로 주의를 돌립니다. 비교를 없애려는 싸움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듭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다섯 번째 실천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짧은 되돌아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평가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잘한 것과 못한 것을 나누지 않고 그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했고 어떤 순간에 긴장했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 한 문장은 중년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됩니다. 이 실천들의 공통점은 삶을 더 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데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잘하려 애쓰기보다 덜 괴로워지는 방향으로 가도 됩니다. 작은 실천은 눈에 띄는 변화를 바로 보여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안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고 생각이 많아져도 다시 돌아올 자리를 알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졌다는 것을. 중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엄격해집니다.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평가하고 채찍질합니다. 이 정도 나이가 되었으면 이 정도는 해냈어야 하지 않나,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한심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반복됩니다. 젊을 때는 앞을 향해 달리느라 이런 목소리를 들을 틈이 없었지만 삶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 소리는 더 또렷해집니다. 이 자기 비판은 책임감에서 출발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고 흔들리지 말아야 했고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긴장은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이제는 쉬어도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여전히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잘 버텨온 자신을 인정하기보다 부족했던 부분만 떠올립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만 향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향해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자비롭지 못하면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도 쉽게 고갈됩니다. 중년 이후에 느끼는 공허와 지침은 종종 이 자기 자비의 부재에서 비롯됩니다. 늘 참고 견뎌왔지만 정작 자신의 고통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비는 자신을 특별하게 대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지금의 나를 과거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나이에 맞는 피로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중년의 많은 부모들은 자신을 뒤로 미루는 데 익숙합니다. 가족이 먼저이고 자녀가 우선이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자신의 필요를 사소하게 여깁니다. 아프다는 신호가 와도 참아보고 쉬고 싶어도 괜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은 오래 참는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시할수록 더 크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연습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입니다. 실수했을 때, 지쳤을 때, 불안할 때 어떤 말을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다른 사람이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한 말을 할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타인에게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말을 건넵니다. 그 부드러움을 자신에게도 허락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실천 하나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거나 조용한 자리에서 자신에게 한 문장을 말해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했다. 이 문장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중년의 마음에는 깊은 힘을 가집니다.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이 한 문장으로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비는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만큼 삶을 돌보는 힘이 생깁니다. 몸의 피로를 알아차리고 쉬게 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스스로를 적으로 대하는 일은 멈추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성과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 동반자로 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느려져도 괜찮다는 태도가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자비는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입니다. 오늘 조금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이해해주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삶은 덜 거칠어집니다. 중년의 길에서 자기 자비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울 때 남은 시간은 훨씬 따뜻한 색으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중년을 지나며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하려 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을 시간이라고, 더 이상 애쓰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 정리는 종종 포기와 혼동됩니다. 더는 기대하지 않겠다는 말이 삶을 접겠다는 의미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때 마음은 가라앉지만 동시에 생기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삶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삶을 정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삶에서 물러나고 있는가? 불교에서 말하는 전환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국면이 지나고 다른 국면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씨앗이 자라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고 다시 씨앗을 남기는 것처럼 삶은 형태를 바꿀 뿐 멈추지 않습니다. 중년은 바로 이 변곡점에 해당합니다. 더 이상 확장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다고 의미가 사라지는 시기도 아닙니다. 이 시기에 삶이 공허해지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부양하고 성과를 내고 역할을 다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들이 하나씩 완성되거나 약해지면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그 방향을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 생깁니다. 다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거나 젊은 시절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려 하면 마음은 더 지칩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증명이 아니라 의미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더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하루를 보내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삶의 밀도라고 표현합니다. 같은 하루라도 마음이 깨어 있으면 전혀 다른 시간이 됩니다. 이 전환의 시기에 꼭 필요한 태도는 수용입니다. 지금의 몸 상태, 지금의 관계, 지금의 한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수용은 체념이 아닙니다. 싸움을 멈추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현실과 다투지 않을 때 마음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에너지는 관심과 돌봄 그리고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도 배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배움의 방향이 달라질 뿐입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배움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삶의 흐름을 읽는 능력은 이 시기에 더욱 자랍니다. 이것은 젊을 때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목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작은 리듬을 소중히 여길 때 생겨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을 느끼고 몸을 움직이고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일들 속에서 삶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순간들을 허무하게 넘기지 않고 하나의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년 이후 삶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불필요한 비교와 과도한 기대, 자신을 몰아붙이던 습관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현재를 살아내는 힘, 자신을 돌보는 태도, 타인과 부드럽게 연결되는 마음은 남겨둘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중년은 끝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톤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빠른 박자에서 느린 박자로 성과 중심에서 존재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이 변화에 저항하지 않고 따라갈 때 삶은 다시 안정된 리듬을 찾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든 적든 그 시간은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문 들어오고 나가며 하루는 조용히 지나갑니다. 그 흐름 안에서 자신을 놓치지 않고 함께 가는 것, 그것이 중년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중년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단단한 시작이 됩니다.